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108페이지 중개 업무 들어갑니다. 중개 업무. 자,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 칠판.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업무 파트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맞춰만 주면 돼요. 네, 중개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공부를 할 건데, 일단, 겸업 범위가 있어요. 겸업.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지역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 대상 물건의 범위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놓고 공부를 합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온 것이 겸업이에요. 겸업.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개공 종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 법인, 개업공인, 중개사 있고 또 무슨 공인 중개사요? 공인, 중개사인, 개공.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부칙 6조 2항. 이걸 줄여서 중개인. 종별에 따라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법인은 원칙적으로 겸업할 수 있어요? 중개업만 해야 돼요? 겸업할 수 있는데 원칙은 중개업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몇 가지다? 6가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은 이 6가지에서 다 출제가 되고 있죠. 그죠? 그럼 개인들은 원칙적으로 겸업 가능합니까? 예, 겸업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겸업이 아주 자유롭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되고, 근데 여기도 겸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경우 겸업을 할 수 없습니까?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못하게 한 규정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금지행위 있죠? 저 뒤에서 금지행위 배우죠? 중개대상을 매매를 넣어보자 하지 말라 이런 거. 자, 이 중개사법에서 못하게 할 때는 못하고 또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한 규정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가장 쉬운 예로 변호사법 생각하면 돼요. 그럼 변호사법상 변호사 업무는 누가 해야 돼요? 변호사죠. 그럼 개공이 그런 업무를 하겠어 못하겠어? 못하겠어. 이제 그 가장 쉬운 예입니다. 그 위에도 뭐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과 이가 정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개업만 하되, 개인들은 겸업이 자유롭다. 이걸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6가지, 이것이 이제 거의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쭉 나와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순서와 관계없이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일단 칠판을 보고 책은 좀 이따 봐드릴게요. 첫 번째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입니다.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관리 등 관리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딱 2가지만 하면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상업용 건축물, 상가하고 주택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직접 임대 사업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주의. 그러니까 임대업은 못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개인을 말합니까? 법인을 말합니까? 법인. 그러면 개인들은 겸업이 자유로워요? 자유롭잖아요. 그러면 중개업하고 임대업 같이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분들은 임대사업하고 중개업을 같이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 주의. 또 하나 여기 또 뭐라 그랬어요? 상업용하고 주택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임대관리 등 관리 대행 겸업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습니다. 그 2가지만 주의해주면 이 문장은 문제 낼 것도 없어요. 문제 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주의해서 공부를 해주면 돼요. 자, 끝. 그 다음에 2번째가 뭐가 있느냐면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입니다.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겸업할 수 있다. 이 상담이 컨설팅이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개발하면 좋냐 안 좋냐 물어봤을 때 상담을 해준 걸 겸업할 수 있다. 이걸 겸업. 상담이 여기서는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직접 부동산 개발업에 뛰어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상담해 준 걸 겸업하는 것이지 직접 부동산 개발업을 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이것만 주의해 주면 돼요. 그다음에 3번째. 자, 개업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랬어요.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프랜차이즈업이라거든요. 경영 정보, 경영 기법, 어떻게 하면 경영 잘할 것인가. 자, 이것은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했어요? 개공. 그러면 일반인 대상, 그럼 맞아요? 공인중개사. 2차 수험생. 안 돼.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공을 대상한다. 이것만 주의해주면 돼요. 일반인 X.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알아둘 것이 상가하고 주택의 분양 대행입니다. 상가하고 주택의 무슨 대행? 분양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핵심은 이제 상가하고 주택이죠, 여기도? 그러면 토지 분양 대행은 겸업한다, 못한다? 못한다. 토지 분양 대행은 못해요. 이것만 주의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사업체, 도배업체입니다.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직접 운영한다 그랬어요? 알선해준다. 알선 소개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계약을 하면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이사업체 소개해주고 돈 받고, 또 도배업체 소개해주고 돈 받고,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 이사업이나 도배업을 운영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개인들은 이사업, 도배업 할 수 있어요? 왜?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법인을 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가 있어요? 경매, 또 공매, 또 권리분서. 권리분서 소멸되냐 인수되냐, 매수 신청 입찰된 딜이 있죠? 자, 이런 것도 겸업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법인이 할 수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럼 공인 중개사인 개공은 6가지 다 가능해요? 다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노란분필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공인 중개사인 개공은 법인이 할 수 있는 6가지 뿐만 아니라 임대업이랄지 개발업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다. 이해됐죠? 그 이유는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자, 그러면 중개인은 어디까지? 5번까지. 5번까지. 그럼 경공매는 한다, 못한다? 법에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공매는 못한다. 자, 중개인은 경공매 못해요. 자, 그러면 이건 시험에 매년 나오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재도 자주 나와. 그러면 이 법인 개공이 겸업 위반했다. 즉 건설업을 한다 할지 감정평가 이런 없죠. 이걸 하다가 적발이 되면 어떤 제재 들어가겠어요? 임의적 필요적. 필요적.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여기는. 필요적 등록 취소? 바꿀 생각 없어? 여기는 임의적이라는데? 여기는. 잘 모르겠죠?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시험에 제재도 자주 나와요. 이 자체가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임의적 등록 취소는 다 뭐가 더 될 수 있어요? 업무정지. 자, 자료는 좀 이따 봐드릴게요. 칠판 보세요. 임의적 등록 취소. 무슨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중개업이라 그랬어요? 겸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 법에서는 보수 일정 이상 못 받게 돼 있잖아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의한 보수가 적용됩니다. 합의든 관련 법에 규정이 있으면 관련 법을 따라야 되고 이건 규정이 있거든요. 얼마 받아라. 근데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한 보수. 그러니까 상담 5분 해주고 1억 받아 먹어도 초과보수에 안 걸린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은 게 특수법인이 따라붙죠?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이런 거. 그러면 특수법인은 이 6가지를 겸업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 해야 돼요? 없겠죠? 왜? 농협 예를 들면 지역농협은 어떤 것만 하라 그랬어요? 농지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농지만 그 관련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6가지 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억지로 외우면 잊어먹으니까 자꾸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겸업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정도 하면 거의 다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 문제를 돌려서 만드는 것이지 뭐 빠져나갈 게 없어요. 하나만 더 하면 돼. 하나만. 진짜 하나. 자, 경공매 뺄게요. 우리가 경매하고
공매. 자, 권리 분석도 겸업을 할 수 있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도 겸업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은 뭐 권리 분석해주고 돈 받는 거고, 대리라는 것은 직접 경매해서 물건 사주고 수수료 받는 거예요. 일반인들 잘 모르니까 법인이 낙찰 받아서 사주고 경매로 수수료 떼먹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관청에다가 중개업 한다고 개설 등록을 하고 하라 그랬죠? 그럼 이것도 법원에다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등록을 한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등록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자,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경매 권리 분석을 할 때 법원에 등록을 해야만이 겸업을 가능할까요? 등록하지 않고도 겸업할 수 있을까요? 저 등록하지 않는다는데 강력 신청하십니까? 여기는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는데? 여기는 기다려보고 여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응원 무대 나타났어. 우리 저기 앞에 해야 돼? 그럼 잠시 보류할게요. 그러면 경매 권리 분석은 그렇다 치고 경매 대리할 때는 이건 해야 돼? 그 권리 분석은 갑자기 또 안 해도 된다네. 그랬죠. 이것은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습니다. 근데 경매 권리 분석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겸업이 가능해요. 우리가 저 뒤에서 권리 분석 배우잖아요. 인수되냐 소멸되냐 권리 분석 해주고 돈 받고. 됐죠? 자, 그러면 공매 권리 분석은 등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럼 공매 대리 할 때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돼? 여기 잘 모르겠어요? 자, 힌트 색깔을 봐봐. 안 해도 돼. 그렇지. 자, 안 해도 돼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다 분별 색깔까지 맞춰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무슨 대리만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는다? 경매 대리. 경매 권리 분석도 등록하지 않고도 겸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겸업은 지금 칠판에 적혀 있는 거 이거 알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내가 여기서 빙빙 돌려서 문제를 만들 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공부하시면 된다. 자, 책을 봐드릴게요. 책은 순서가 막 여기 칠판하고 달라요. 그냥 보세요. 자, 법인 개공에서 동그라미 1번 중개업. 중개업 동그라미. 중개업은 원래 할 수 있는 업종이죠. 예, 원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 다 겸업인데, 자, 14조 업무가 그 6가지를 말합니다. 법 14조. 14조 6가지 말하는데, 그 기억. 의뢰인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소의 용역 알선 동그라미. 이제 알선을 겸업한다 그랬고, A 끝에 보면 도배업 이사업은 직접 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오른쪽 첫째 줄에 용역업도 못한다. 알선. 자, 그 다음에 니은. 상가구 주택 분양 대행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B만 적으세요. 토지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자, T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겸업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A 후단에 보면 임대업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그리고 B 보면 후단에 농업용하고 공업용 동그라미. 농업용 건축물 임대 관리는 못합니다. 공업용도 못해. 그러면 상가구 주택만. 자, 그 다음에 니을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 동그라미. 자, 상담을 겸업하는 것이지 그 후단에 보면 부동산 개발업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상담 컨설팅. 그 다음에 미음은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개공이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A 두 번째 줄 후단 일반인 안 된다고 했고, B 앞쪽에 보면 공인중개사 안 된다고 했어요. 오로지 누구를? 개공.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비읍, 경매, 공매, 권리분석, 취득, 알선, 매수, 입찰, 대리 나와 있죠? 그래서 A 경매 동그라미, 경매 대상 동그라미. 후단에 대리 동그라미. 자, 경매 대리는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라. 법원에 등록 동그라미. 그러니까 경매 뭐만?
대리. 경매 어떤 것만? 대리. 그러면 거기다 적어요. 경매 권리 분석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적어 놓으세요. 적어졌어요? 1, 2월 달에 적어 놨어요? 안 했죠? 경매 권리 분석 등록 X라고 적었어요. 경매 권리 분석도 등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로지 무슨 대리만? 경매 대리. 그리고 이제 다 적었습니까? 자, B는 공매 동그라미. 공매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이든 대리든 무조건 등록하지 않습니다. 공매는 권리 분석이 됐건 대리가 됐건 무조건 등록하지 않는다. 나와 있죠? 그리고 C 중개인 부칙 6조 2항 중개인은 경공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DP 넘겨보세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자, 동그라미 5번에 첫째 줄, 두 번째 줄만 밑줄 그으세요. 기역, 비역까지 업무는 중개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중개 보수를 받는 것은 합의, 개별법 동그라미. 합의한 보수가 인정되거나 개별법에 의한 보수를 받는 것이지 인정되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6번 동그라미 6번. 자, 임의적 등록 취소 나와 있어요? 네.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칠 때는 어떻게? 진하게 쳐봐요. 그리고 이제 양가로 2번 특수법인 나와 있어요. 특수법인은 이 6가지를 겸업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가로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면 다른 법률에서 중개받을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은 중개사법 겸업 제한 규정을 적용되지 않고 개별법 등 개별법 그러니까 지역농협은 농지만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받는 것이지 6가지를 겸업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3번 공인 중개사인 개공 나와 있어요?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보세요. 자, 공인 중개사인 개공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 말은 겸업이 자유롭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법에서 제한하지 아니하며 중개업을 주도적으로 소유하는데 장애를 주지 않는 업무는 모두 가능하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법에서 못하게 했을 때 이런 것은 못합니다. 이해됐죠? 예, 그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중개인은 경공매 한다 못한다? 못한다.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자료 이 앞주에 준 자료 있죠?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이에 보면은 겸업 나와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4번에 2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4번 법인 개공은 동그라미 4번 찾아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중에 4번에 보면 겸업 위반. 누가 겸업 위반했다? 법인 개공. 이거 임의적입니다. 이번에 방금 했던 거. 밑줄 그어놓고 배운 쪽쪽 애워 나가세요. 배운 쪽쪽 애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잊어먹어도 관계없어요. 또 재생하면 금방 또 재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어요. 자, 겸업 끝났어요. 완벽히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지역 보험에 들어가 볼게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사실 뭐 지역 보험에는 크게 공부할 거 없죠? 자, 봐보세요. 법인 개공 업무 지역은 어디까지? 전국.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 전국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양주에다가 사무소 내더라도 서울에 있는 물건, 대전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거든요. 자, 이 남양주에 있는 법인 분사무소 업무 지역도 어디? 전국이에요, 전국.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물건, 대전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 있다. 그럼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은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 지역농협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지역농협 업무 지역은 어디? 전국이요. 이제 지역농협은 농지만 하는데 서울에 있는 농지, 부산에 있는 농지, 대전에 있는 농지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전국이에요. 그럼 여기도 전국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내년에 이거 할 거 아니에요. 다 전국. 그러니까 뭐 다 전국이니까 공부할 게 없죠. 근데 이제 누가 문제입니까? 중개인. 중개인은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자격증 있어 없어?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업무 지역이 제한을 받아요. 사무소가 있는 시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시도 할 때 시는 무슨 시?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 남양주에다 중개인 사무소를 뒀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업무 지역은 어디까지? 경기도.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권 해 못해? 못해. 그 말입니다. 시도란 말이. 여기서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해요. 그럼 강남에다 중개인 사무소를 뒀다 그러면 업무 지역이 어디? 서울시. 경기도는 또 못합니다. 이걸 시도란 말이 그 뜻이고. 근데 이분들이 경력이 많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면은 자, 관할 지역 밖에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대신 정보망이 공개된 것만 그래요. 공개된 것은 남양주, 즉 경기도 밖에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예,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지역 범위는 끝인데, 자, 이걸 위반하면 어떤 죄지 들어가요?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업무정지. 이건 업무정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위반할 이유가 없죠. 전국이니까. 중개인들이 위반하면 업무정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업무정지 봐봐요. 자료 업무정지 보면 14번인가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중개인 업무지역 위반. 그래요. 1페이지인가? 1페이지 14번. 나와 있어요? 예, 업무정지. 밑줄 그어놓고 배운 대로 그냥 외우려고 노력해봐요. 예, 이제 그 두 가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역 범위는 크게 공부할 건 없습니다. 자,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거기 보면 111페이지 법인 개공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 자, 동그라미 1번 전국 동그라미 치세요. 법인 개공 업무지역은 전국.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줄 특수법인도 마찬가지다. 전국. 그리고 후단에 분사무소 업무지역도 뭐다? 전국. 그리고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어디다? 전국. 다 전국이잖아요. 홍보할 게 없지. 그럼 양가로 2번 부칙 6조 2항 중개인을 말하죠. 자, 원칙 첫째 줄 두 번째 줄. 당해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의 하나에 중개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넣어드릴까요? 예외적으로 어디에 가입하고 정보망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중개인들은 경험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업무 지역 제한을 받는 게 화가 나죠. 여러분들은 내년에 하더라도 전국인데, 그래서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하지 않고도 나는 확대를 해보겠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어요. 정보망에 가입하지 않고도 나는 업무 지역을 넓혀보겠다고 주장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있는 소공을 고용해 썼어. 그럼 업무 지역 확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소공을, 자격증 있는 소공을 고용해 썼다니까, 중개인이. 그러면 중개인 업무 지역 확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왜? 기준을 개공을 기준해요. 소공 고용해 써도 안 되고 공동사무소를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해도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 나와 있네. 3번에 나와 있네. 첫째 줄만 찍으세요. 소공을 고용한다고 해서 업무 지역이 확대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밑에 공동사무소 내도 확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중개인이 업무 지역을 확대하는 방법은 정보망에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 정지. 거기 다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다 나와 있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꾸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진 거예요. 대답한 거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가나 그러면 중개대상 무르범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 시간에 중개대상 물이 뭐가 있다고 배웠어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또 임목, 또 광업재단, 또 무슨 재단? 공장재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법인은 이 6가지 물건 다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중개 대상 물어봄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있겠죠?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공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옛날부터 해오신 중개인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개 대상 물건을 보면은 차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 112페이지 3번에서 양가로 1번 세 번째 줄 나와 있어요. 법 부칙 6조 2항 개공이 취급할 수 있는 중개 대상 물, 중개 대상 물 동그라미 범위가 동일하다. 그리고 첫째 줄 종벌에 따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종별은 개공 종류를 말해. 종류. 중개인도 6가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특수법인은 이거 6가지 다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개별법. 그 양가리본 첫째 개별법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역농협은 농지만 하니까 토지도 일반 토지도 못하고 건축물도 못합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억지로 외우면 잊어먹으니까.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자,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죠? 예, 그래서 이제 업무 범위 끝났어요. 이제 업무 범위 관련 문제가 나오면 맞춰만 주면 돼요. 먼저 맞춰. 그렇지.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2절 제목이 뭡니까? 고용인. 고용인 파트를 들어갈 건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보면 개념부터 쭉 잡아 드릴게요. 지금 늦게 오신 분도 다 처음부터 다 하고 있어요. 기초부터 깊은 내용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을 해요? 고용인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고용인이라는 것은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 누가 있어요? 소속공인 중개사.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소공. 내가 소공 그러면 알아먹어야 돼요. 소속공인 중개사 줄여가지고 소공. 자, 그 다음에 중개 보조원을 줄여서 그냥 보조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아먹어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시간에 개념 배웠죠?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소공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셔. 장치를 가진 사람? 네, 좋아. 여기 써봐요. 마이너스 10점. 여기는. 자격증을 일단은 취득을 해서 개업공인 중개사의 대리적인 업무를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개 보조원까지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쓰기는 쓰는데 엉망이네. 그렇죠. 문장으로 하려는 게 좀 힘들죠. 자, 개공에 소속된 뭐로서? 그러면 자격증 가지고 취업했고 중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조 업무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중개 업무가 뭐냐를 알아야지. 중개 업무가 뭐요? 직접 매수인에게 확인하고 뭐 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없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이게 중개 업무예요. 이 거래계약서나 매매계약서 이런 걸 말하고,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 가능하다. 보조 업무란 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서류 복사 이런 겁니다. 그러면 중개 보조는 공인 중개사로서,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럼 중개 업무 해요, 못해요? 못해. 그러면 단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보조하는 건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러면 이건 첫째 시간에 다 공부했던 거고, 오늘은 뭐냐면 이 두 분의 공통점, 차이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전범위 내용들 그냥 설명할 테니까 그냥 들어봐요. 지금 배운 내용도 있고 안 배운 거 뒤에서 배울 내용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둘 다 반드시 둬야 되겠어요?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어요. 혼자 사신 분들 많잖아요. 직원 없이. 그러면 고용인원 제한이 있어요? 없습니다. 1명이든 100명이든 능력 닿는 대로 고용했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둘 다 고용했으면 고용신고, 종료했으면 종료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고용신고는
자, 이것은 개공이 하는 거고 이분들이 고용신고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업무 개시 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이것은 10일 이내. 며칠 이내? 10일 이내. 사후신고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개공이 신고할 때 이분들 교육 받도록 해갖고 신고 들어갑니다. 서공은 실무교육 받게 하고 보조는 무슨 교육? 직무교육. 그죠? 그리고 그럼 고용인을 애국인을 고용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애국인들을 고용했을 때는 결격사유 없다는 서류 제출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 안 합니다. 그러면 서공을 고용했을 때 자격증 사본 제출합니까? 안 해. 공통이요. 공인 중개사 자격증은 관청에서 직접 확인 들어가지 제출하지 않아요. 공통입니다. 자, 그러면 개공이 고용신고, 종료신고 해야 되는데 개공이 안 했어. 그러면 이 사장인 개공에게 어떤 제재 들어갈까요? 이거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무슨 정지? 업무정지 들어가요. 자, 이거 다 공통점이고 그다음에 둘 다 결격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되고 파산자가 아니어야 되고. 자, 그러면 둘 다 이중 소속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둘 다 이중 소속을 하지 말라. 양쪽에 근무하지 말라. 그러면 둘 다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까? 보존도 있어요? 있어요. 비밀 준수 의무가 있고요. 그러면 둘 다 예방교육 대상이 됩니다. 무슨 교육? 교육 중에서 예방교육이 있죠? 들어보셨어요? 예, 예방교육 대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둘 다 금지행위 하면 돼요? 안 돼요? 뭐 직접 거래하지 말라, 초과보수 받지 말라. 이거 다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둘 것이, 이제 오늘 이걸 또 이해를 해야지 이제 이따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그러면 중개보조원하고 소속공인 둘 다 징역벌금 대상이 됩니까? 보조원은 징역벌금 안 돼? 그러면 소공만 돼? 다 돼? 하나만 되고 다 된다. 우리 둘 다. 그렇지. 이분단은 또 둘 다 된다고 나오는. 우리 여기. 예, 그죠. 좋았어요. 거기서 한숨 쉬어보면 돼. 누구는? 소공만 돼? 예, 우리. 예, 그죠. 우리 그 뒤에 분, 그 뒤에 마스크. 몰라요? 자, 이건 둘 다 돼요. 징역 벌금, 이게 행정 형벌이라 하거든요. 이걸 알아야지 이따가 강의할 때 이해가 됩니다. 이따 강의할 때 이해가 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징역 벌금은 소공도 되고 보조원도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공통점 일단 이 정도 정리할게요. 공통점. 자, 대충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안 들어와도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자, 차이점 한번 봐드릴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한 거하고 없이 취업하는 거 차이. 중개 업무하고 못하고. 자, 중개 업무가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서공은 개공하고 같이 일을 했으면 같이 서명 및 날인 같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서명 또는이라 그랬어요. 미시를. 네, 아주 좋았어요. 날인, 의무. 중개 보조원은 한다 못한다? 못하고. 그럼 날인할 때 아무 인장이나 써야 돼요? 등록인장 써야 돼? 그러니까 서공은 인장 등록 의무가 있어요. 근데 보조원은 없어요. 이제 인장은 도장을 말하는 거고. 자, 그러면 또 차이점이 우리가 한 바퀴 돌았으니까. 자, 뭐가 있을까? 그렇지. 여기는 교육이 무슨 교육? 실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연수 교육도 대상이 되죠. 근데 보조원은 직무 교육 받습니다. 이거 차이점이 되고. 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아는 대로 하나만 대봐.
자, 품위 유지 의무가 있어요. 품위 유지는 누구만? 소공만 있어요. 소공만. 품위 유지는 누구만? 소공만. 품위 유지. 그러니까 근데 보조는 없으니까 술 먹고 비틀거려도 된다. 뭐 이런. 자,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차이점이 또 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대행도 가능해요. 여기는 못하고 그건 놔놓고 일단 행정 처분 대상이 돼요.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한 걸 이해하려면 이걸 또 알아야 돼요. 행정 처분 중에서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대상이 되거든요. 자격 정지는 일정 기간 중개하지 못하게 한 거. 근데 보조원에게는 행정 처분이 없어요. 자, 이거 두 가지를 알아야지 조금 이따 설명할 때 이해가 됩니다. 이거하고 이거.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것을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배워갈 내용도 있고 이미 배운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전범위 내용이니까. 전범위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이 정도 알고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자, 112페이지를 봐주세요. 112페이지. 자, 1번 고용인의 종류, 양가로 1번 첫째 줄만 밑적으세요. 소공보조원을 뭐라고 한다? 고용인. 거기만 밑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적었습니다. 자, 개공이 반드시 고용인을 고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고용인 수적인 제한도 있다 없다? 없다. 그 지문. 이건 다 공통점들이요. 자, 그 다음에 뭐 양가로 3번은 볼 필요 없고, 자, 양가로 4번. 고용인의 업무 범위 나와 있어요? 소공은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보조 업무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 밑쪽에서 확인 설명이 중개 업무,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제 중개 업무를 말해요. 이건 차이점이 되겠죠? 근데 보조원은 동그라미면 그거 해 못해? 못해. 보조 업무만 해요. 보조 업무만. 그래서 이제 뭐 밑줄 안 걷어요. 정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그으세요. 자, 개공인 소공 보조를 고용하거나 종료될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라 했는데 고용신고, 종료신고를 말합니다. 이건 둘 다 해야 돼.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신고 기한 나와 있죠? 자, 기억 두 줄 밑줄 그으세요. 개공은 소공,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소공은 실무교육, 보조원은 무슨 교육? 받도록 하는 업무 개시 전 동그라미.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라. 자, 고용 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이 지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니은 두 번째 줄 종료 신고는 며칠 내에 한다 그랬어요? 10일 이내 한다 그랬어요. 그럼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고용신고, 종료신고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 이 앞주에 등록증 교부사항 기억나요? 등록증 교부하면 통보, 고용신고, 종료신고하면 통보. 이거 오늘 많이 나와요. 일단 통보사항이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개공이 소공, 보조, 고용신고, 종료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그러면 자료 한번 봐보실래요? 업무정지 한번 봐보세요. 그 업무정지 보면은 1번부터 15번까지 쭉 보면 그 있나 보세요. 고용신고, 종료신고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라고 나와 있어요? 1번부터 15번까지 쭉 봐보세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15번에 걸립니다. 15번.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여기 걸려 들어가요. 15번에 걸려서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니까 15번에다가 고용신고, 종료신고 적어 놓으세요. 자, 고용신고, 종료신고는 구체적인 14번까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럼 몇 번에 걸려 들어가서? 15번에 걸려 들어가서 그렇다. 됐어요? 예, 그 말입니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위반.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도표를 한번 봐보실래요? 자, 도표가 이제 차이점들 쭉 나와 있어요. 공통점 차이점 나와 있는데, 그 중개 업무 수행은 누구만 한다 그랬어요?
서공. 보조 업무는 둘 다 할 수 있다고 했죠? 인장 등록은 누구만? 서공. 행정처분도 서공. 자격취소, 자격정지. 행정형벌, 징역, 벌금. 둘 다 나와 있어요. 행정형벌에는 징역 또는 벌금을 말합니다. 그 행정형벌하고 행정처분은 묶어갖고 별표 쳐놓으세요. 행정처분은 소공만. 그 다음에 행정형벌은 둘 다. 그리고 연수교육은 누구만? 소공만. 실무교육도 누구? 소공. 보조는 직무교육. 거기 차이점, 공통점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이제 공통점, 차이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115페이지 책임 문제 이거 있잖아요. 책임 파트가 이제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형사 책임, 행정 책임이 문제가 나오면 어려울 수 있어요. 민사 책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하러 갈 겁니다. 공부하러 갈 건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 보세요. 됐죠? 책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용인들이 사고 쳤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책임? 민사 책임은 돈으로 배상한 거. 이걸 달리 표현해서 손해배상 책임이란 말을 써요. 그 다음에 행정 책임이 있어요. 행정 책임이란 것이 뭐다? 행정 처분을 말합니다. 행정 뭘 말한다? 처분. 자,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이 있어요. 형사 책임을 뭐랍니까? 양쪽 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규정? 양벌 규정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민사 책임, 손해배상 책임, 행정 책임, 행정 처분, 형사 책임, 양벌 규정.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고 쳤을 때 개공도 같이 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고용인,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개공 행위로 본다. 이 조항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항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 법조문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기억 있어요? 두 줄 몇 줄. 이게 법 15조 2항. 서공 보조는 무슨 행위는? 업무상에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 이 법 조문 가지고도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만들 수 있는 거, 시험 나올 수 있는 단어. 업무상 행위 동그라미. 모든 행위 X입니다. 업무상이라는 것은 중개 업무를 말한다. 이것하고 또 후단에 보면 추정한다 그랬어요? 본다 그랬어요? 본다. 이 두 가지 핵심을 잡고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책임을 다 설명하고 책 봐드릴게요. 자, 그러면 민사 책임부터 설명합니다. 민사 책임은 뭐 1, 2월 달에도 했는데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고용인이라 그래요. 근데 고용인이 고의든 과실이든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매수 의뢰인 생각하면 돼요. 물건 사는 사람. 자, 손해가 얼마가 발생했을 것 같아요? 아니, 1억. 자, 아무 데나 1억 2천 그러는데 1억 2천 따로 있어. 여기서 1억. 공부하기 편하게. 그러면 누가 사고를 친 거예요? 고용인. 그러면 이 피해자는 직접 고용인에게 1억이라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이 조항 때문에 개공이 손해 끼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개공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얼마를? 1억입니다. 그럼 또 2억 받는 게 아니라 자, 동시에 청구하면 각각 1억씩요. 그렇다고 2억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든 배상을 해줘버리면 다른 채무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둘이 연대 책임 관계인데 이걸 부진정 연대 책임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다. 이해됐어요?
자, 연대칭 같이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적으로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청구한 게 받아낸 게 더 편하겠어요? 개공. 그러면 개공이 1억을 배상해 줬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개공은 누구 때문에 배상을 해준 거예요? 그럼 고용인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냐고. 이걸 뭐라래? 구상권. 구상한다. 구상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까? 무과실? 무과실. 자, 감독상 무과실이에요. 감독하는데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민사 책임은 사고 터지면 개공이 무조건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 뒤에서 이제 보험 파트가 나오잖아요. 보험하고 연결하면 개공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보증기관에다가 직접 1억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자, 이 직원이 사고 쳐도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1억을 보상을 해줬다. 그럼 보험회사는 누구에게 구상 들어가? 개공. 왜? 보험 든 사람이 누구예요? 직원이 보험 든 건 아니잖아요. 일로 구상 들어갑니다. 이건 구상 들어가요. 일반 보험하고 틀려요. 그리고 개공은 직원에게 구상 들어가요.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그럼 결론은 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다 청구하든 개공에게 청구하든 고용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못 받았으면 청구한 게 아니라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개념 잡았어요? 예. 자, 이 관계. 그럼 민사 책임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야, 이게. 이것은, 그래서 내가 1, 2월 달에 이야기 했나 모르겠는데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재를 알아야지 해결이 돼요, 제재. 행정처분, 징역벌금, 이 사유를 알아야지 해결돼요. 그래서 이제 봐드릴게요. 자,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용인. 그럼 고용인이 누가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 있죠? 그래서 개공이 매매계약 끝내놓고 나서 일을 시켰어요, 이분들에게.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받아오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의뢰인한테 가가지고 150만 원을 받아냈어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아, 돈을 150만 원, 50만 원 더 받아줬는데. 그렇죠? 잘했어, 잘못했어? 자, 잘해서 왔다 갔다. 하여튼 잘했건 잘못했건 우리 중개사법에 위반했습니까?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이 제재를 알아야지 이 두 가지는 해결된다니까? 초과 보수를 받으면 개공에게는 어떤 제재?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이거 같은 말입니다. 그럼 취소할 수도 있고, 이건 취소 안 하고 업무정지 낼 수도 있거든요. 이 제재를 모르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유에 따라 제재가 다 달라지잖아요. 이제 초과 보수를 예를 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초과 보수를 받았다 그러면 이런 제재 들어가요. 됐어요? 사장에게는. 근데 소공에게는 어떤 제재? 자격정지. 이제 자격정지. 이런, 그러니까 사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해결하려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오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징역벌금 들어가요. 그럼 행정책임이라는 것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의 행정책임. 형사책임이라는 것이 징역벌금을 말한다. 개념 잡았어요? 그 개념 잡았죠? 그러면 행정책임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소공이 지금 보수 더 받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무슨 정지 내려줄 수 있어요? 자격정지. 그럼 보조원이 더 받으면 행정처분은 없다고 방금 했어요. 자, 그러니까 보조원이 더 받아와도 이 사람에게는 행정처분 없어. 근데 이 사람 행위는 곧 누구 행위다? 개공이 보수 더 받은 거 똑같죠? 그러면 개공이 위반하면 뭐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취소는 뭐또 될 수 있어요? 업무정지. 취소 안 하고 업무정지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끝. 행정책임 끝났어요. 그러면 형사책임 들어가 볼게요. 형사책임 징역벌금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소공보조원도 징역벌금 대상이 됩니까? 되죠. 징역 또는 벌금. 초과보수 받으면 1년하고, 그러면 이게 양벌 규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직원이 이런 행위를 해서 징역 벌금 받으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벌금형을 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벌금형을 뭐 한다? 과한다. 그러면 여기가 징역 받아도 징역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받아봤자 벌금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양쪽 다 벌을 받는다 해서 무슨 거죠? 그죠? 여기가 1,000만 원 이하면 여기도 1,000만 원 이하가 되고 여기가 3,000만 원이면 여기도 3,000만 원 이하가 돼요. 하여튼 징역은 안 받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예가 있어요. 단서가 있는데 감독을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 안 돼요. 감독을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민사 책임은 무과실 관계였죠?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 책임. 감독 잘하면 벌금 안 떨어지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양쪽 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이제 이것은 조금 깊은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 앞뒤에 배우면 결격사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자, 중개사법 위반해서 몇만 원?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라고 기억나요? 기억나, 안 나? 안 나신 분도 있어.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라고 했죠. 그러면 개공이 결격사유가 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그건 또 기억나? 이제 기억이 많이 안 나. 그래 봐요. 이제 그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300만 원 개공이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가 돼서 반드시 등록이 뭐가 돼요? 취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직원 때문에 양벌 규정으로 인해서 벌금형 300만 원이 떨어질 수도 있어 없어요? 그래도 결격사유가 되냐 이 말이야. 이건 결격사유가 안 됩니다. 판례에서.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벌금 때문에 등록 취소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행정 책임 때문에 취소될 수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죠? 그래서 아까 질문 들은 거 이겁니다요. 보세요. 직원 때문에 300만 원 벌금 받으면 원래 결격이어서 등록이 취소되는데 양벌 규정 아니 본인이 그러면 취소되는데 양벌 규정 때문에 이렇게 300만 원 받으면 결격이다 아니다? 그래서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 끝났어요. 세 가지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책 보세요.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행정처분,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는 누구만 받는다? 개공. 그리고 자격정지는 누구만 받는다? 서공. 보조는 행정처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누구나 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나 동그라미. 그리고 행정형벌도 누구나 적용된다고 있죠. 그래서 보조원도 형벌 대상이 된다. 이건 기초 개념이야. 이걸 이해하는데 기초 개념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양가립에 행정상 책임 있어요 없어요? 이겁니다. 이거 들어가는데 밑줄 그어 가는데 봐보세요. 보조원은 절대적 등록시, 임의적 등록시, 업무정지 위반했더라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안 받는다? 봐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보조원이 초과 보수 받아도 행정처분이 있다 없다? 그 뜻이야.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서공은 무슨 정지를 받을 수 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자격정지를 받는다. 이해됐어요? 예, 행정상 책임 공부하세요. 그러면 이제 개공은 어떤 책임을 받느냐? 자, 기억은 법 조문이고 니은. 보조원의 등록 취소 업무정지 위반할 때는 그를 고용한 개공은 대신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조원이 초과보수 받았을 때 처분 없지만 개공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고. 자, 디귿. 서공이 자격정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서공은 자격정지를 받고 그를 고용한 개공은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행정책임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해됐어요? 예, 조금 책이 애매모호하게 써졌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이 그림을 이해한 게 빨라요. 정리되고 있어요? 예. 자, DP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책임? 민사책임 이거요. 이거 밑줄 그어 갑니다. 민사책임 뭐 1, 2월 달에 했으니까. 그 고용인의 민사상 책임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소공보조원이 고의 과실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소공보조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안 진다고 했어요? 연대 책임지는 거요. 이분들이 책임 면제된 게 아니에요. 여기 당연히 책임을 지릅니다. 여기다 청구 가능해요. 자, 동그라미 2번. 개공도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자, 기억법 조문 때문에 그런데 기억은 법 조문 나눠놓고. 니은. 두 번째 주루단.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 있어요? 그 둘이 연대 책임진다 이 말이고. 이제 직원이 잘못해도 개공이 연대 책임진다. 그리고 오른쪽 첫째 줄. 자,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단어만 체크하시고. 자, 디귿 두 번째 후단. 무과실 책임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그 단어만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직원하고 개공은 무과실 책임 관계다. 그러니까 직원이 사고 치면 개공은 감독 잘해도 책임이 있다. 이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니을. 구상권이라는 단어 있어요? 자, 그 단어만 동그라미 주세요. 개공이 배상을 해주면 직원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단어고. 그 다음에 그 미음에 보면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지는 의뢰인은 개공 보증기간 동안에 보험회사 이런 보증기간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요. 그림으로 보면 여기다 청구 가능하고 개공, 직원, 연대 책임 이해됐어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양가로 4번 형사 책임 나와 있죠? 가로 안에 무슨 규정? 양벌 규정. 자, 고용인의 형사 책임, 소공보조원이 48조 사유 위반한 경우는 48조 3년하고 2천이겠어요? 3천이겠어요? 3천으로 바꿔주세요. 이건 옛날 규정이고 우리 중개사법은 지금 3년하고 3천밖에 없어요. 1년하고 1천, 3년하고 3천. 2천이 아니라 뭐다? 3천 바꿨어요. 그리고 49조는 1년하고 1천이고 이것은 이런 거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동그라미 2번 내용입니다. 기억 세 줄 밑줄 그어서 이게 양벌규정법 조문이거든요. 이게 양벌규정법 조문이요. 세 줄. 자, 밑줄 긋습니다. 소공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48조 49조 3년하고 3천 1년하고 1천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자 소공이나 보조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장인 개공에 대해서도 뭘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자, 이게 양벌규정 법 조문입니다. 그 조문 익혀두세요. 자, 이거 지금 여기까지 밑줄 본 거예요. 직원이 징역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징역 벌금을 받으면 그를 고용한 개공이 뭘 과한다?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게 밑줄 근 거라고. 양쪽 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거죠? 양벌금. 근데 여기는 징역 안 받아요. 받아봤자 벌금.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다 부연 설명이고 넘겨보세요. 자, 비읍을 밑줄 그으세요. 비읍. 자, 뒷페이지 비읍 있어요? 자, 개공이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지 아니한 경우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즉 벌금형이 선고된다 안 된다? 이 내용이요. 자, 이것이 이제 그 지문이 이겁니다. 개공이 주의 감독을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된다 안 된다? 이 내용이라고. 이해됐어요? 그 옆에다 과실 책임이라고 적었어요. 이제 그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민사 책임은 무과실이지만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 그래서 이제 감독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저 위에 거 그 내용이라고. 이쪽 그어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미음 밑줄 그으세요. 자, 개공이 양벌 규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 법에 의한 벌금형 선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것이 이거거든요. 자, 원래 자기가 300만 원 받으면 결격사유가 돼서 등록 취소된다 했죠. 근데 양벌 규정 때문에 300만 원 벌금 선고받으면 결격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 옆에다가 필요적 취소 X라고 적으시면 돼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살표 고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도 아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적어 놨습니까? 예, 그 내용.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두 가지가 문제 나오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 나와도. 이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이게 제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응용해서 만들어져 문제가. 여기다가 자격 취소 갖다 붙여놓고 결격 사유 갖다 붙여놓고 금쟁이 갖다 붙여놓으면 문제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기초를 튼튼히 닦아야 돼. 양불규정. 양불규정. 그래야지 나중에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문제 풀 때.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양불규정 가지고 자격 취소 사유 갖다 붙여놓고 등록 취소 붙여놓고 결격 사유 붙여놓고 금쟁이 붙여놓고 그럼 문제가 어려워져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까지 해서 고용인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쉬었다가 중개사무소 파트 넘어갈 거예요. 휴식 갖습니다.